학생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잘 지내셨어요? 현대미술의 쟁점, 오늘은 5주차 수업입니다. 수업 중간에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가 저희 윗집이 물도 쓰고 쿵쾅거리고 오늘 좀 유난한데 약간 섞여 들리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같았으면 이걸 다 기다렸다가 정말 조용할 때 찍고 소리 나면 멈추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 윗집도 윗집 나름대로 살아야 되고 저도 제 나름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냥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자 각자의 편안함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는 상당히 편하고 자신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매체가 바뀌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혼자 하고 있다 보니 더 긴장하고 더 완벽주의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래저래 여러모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긴장을 하면 할수록 수업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소통이 안 되고 '차라리 마음이 편한 게 낫겠구나.' 특히 우리 현대미술의 쟁점은 어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들을 서로 다뤄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상대방 마음을 엄청 상하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래서 사회생활 매끄럽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굳이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는 얘기들, 뭐 예를 들면 정치나 종교 같은 얘기 서로 초면에 만나서 기분 좋자고 하는 자리에서 꺼낼 필요가 없는 그런 주제들, 네, 그런 걸 다루는 것처럼 미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서로 불편해서 말 안 하고 싶어 하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어 강의실 안에서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 좋은데 이걸 혼자 하고 있다 보니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의 큰 실수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뭐냐? 제가 아무래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같아요. 현대미술 쟁점 수업은 사실 상명대에서 이번 학기가 처음이에요. 작년에 현대미술의 흐름을 했지만 여러분과 이 학교에서 수업한 건 처음인데 라운드 테이블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어려운 책일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그 정도로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는데 과제를 받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셔 가지고 '아 그랬구나.' 생각해 보니 맞아요. 제가 이 수업 외에도 다른 학교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부에 특히나 이론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은 학생들도 같이 듣고 있는 이 수업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을지에 대해서 감을 좀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강의실에서 딱 눈치 보면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테리 스미스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었나, 너무 못 알아먹을 것 같아서 죽고 싶은 그 심정을 제가 '너무나 몰라줬구나.'라는 반성을 하면서 그래도 용감하게 어려운 거 어렵다고 말해 준 친구들이 있어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사람이 뭐가 어려운 게 있어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벌거벗은 임금님한테 "아 저 임금님 빨개벗었다."고 이렇게 말 못하는 것처럼 뭐가 어려우면 '아 내가 무식해서 나만 모르나?' 싶어서 어렵다는 말을 쉽게 못 합니다. 어렵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좀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할 때 조용히 있던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어려운 교재를 그래도 함께 읽고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해 준 친구들에게 고맙고, 또 너무 어려워서 확 포기하고 있었던 분들도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교재였는지 저도 이제는 좀 반성을 하고 되도록 더 많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한테 벌거벗었다고 해 주는 그런 지적을 저는 선생님마다 다른데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불만 사항과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네,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기가 좀 힘드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셔 가지고 주겠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안 그러면 모르고 또 쭉 계속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 온라인 수업 방식이 길어질 것 같아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20 몇 명을 화상회의로 진행한다고 한들 토론이 그리 잘 될 것 같지 않고 해서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네, 강의 계획서대로 제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겠고요. 대신 조금 더 편하고 쉽게 가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현대미술의 쟁점이 사실 정확하게 미술사처럼 뭐 이렇게 꽉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는 걸 어느 정도 대화해 본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쪼금씩 알아가는데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자주 설명에 쓰는 말이 사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뭐 프로이드 이런 거 읽다 보면은 그런 거 나올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이 뭔가 자기 인생에 중요한 심리적인 뭐 트라우마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사랑을 느낀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 사건이 단 한 방에 일어나지 않고 이 사건이 점차적으로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누적돼서 어느 순간 의미를 지녔을 때 그때 더욱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개념인데,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자주 듣는 촌스러운 예인데 더 좋은 예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학교에 오다가 마음에 들 만큼 호감형의 이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눈에 띄었어요. '아 제가 오늘 저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쟤 괜찮다.' 하고 넘어갔어요. 자, 이 행위가 한 번 일어나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근데 이 행위가 계속 반복을 되다가 어느 순간에 둘이 무슨 사건이라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를 처음 본 그날이 처음 만난 날로서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무언가를 알게 된 그 순간에 바로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구린 예의 어 학습 버전은 뭐냐? 오늘 내가 새로운 개념,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듣게 돼요. 알게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게 돼요. 이러면 내 인생에서 얘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 2-3년 지났는데 그건 내 인생에 아무런 흔적도 안 남겼어. 그럼 그건 사건도 뭣도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 이걸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냥 놔두고 '아 뭔지 모르겠는데.' 하고 넘어가요. 그렇게 살다가 한 2년 뒤, 3년 뒤에라도 어느 전시를 보다가 어떤 작품을 보는데 '아 이게 이 말일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와 닿았을 때 그거는 자기 인생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거를 다 알고 여기서 정말 훌륭하게 토론을 잘하고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네. 특히 담론이라든가 이론 이런 쟁점 이런 류의 수업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배운 것 같은데.'라는 느낌으로 끝나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류가 아닌 공부 방식에 쪼끔 적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냥 오늘 날 툭 건드리는 게 있으면 놔두시고요. 그게 반복적으로 자기를 툭툭툭 건드리면서 자기 사고의 성숙도를 올려줄 거기 때문에 어 믿음으로 예, 너무 사이비 같다. 아 이게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또 다른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그냥 이렇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무슨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지난주 특히 형식이 태도가 되었을 때 이 수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좀 이런 공감대를 서로 가져야만 한다. 그게 깔리지 않으면은 어렵다.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아 씨 뭐라고 하나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이 쟁점은 문제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자,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수업을 엉망으로 해 놓아 가지고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라는 전시가 있었고 이 글의 제목은 형식이 태도가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티에리 두디브라는 저자가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라는 전시는 이미 이 저자가 글을 쓰는 시점에서도 2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전시니까 이거를 패러디처럼 제목을 한 번 더 꼬아서 형식이 태도가 되었을 때라고 해놨는데, 저는 이 형식과 태도 뭐가 된다라는 이 키워드만 보면은 그냥 구분을 안 하고 사람이 훅 지나가 버리기 쉽죠. 제가 이 글로 수업 안 한 지 좀 몇 년 됐어요. 예전 몇 년 전에는 기억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 증거가 없어 가지고 어떠했는지도 잘 모르겠네. 그런데 오랜만에 이 글을 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못 잡고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단어를 읽을 때 네 글자 단어가 있는데 가운데 두 글자를 쓱 바꿔서 오타를 내놔도 이 오타를 잘 발견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파인애플인데 인풀 이렇게 써놔도 문장이 전체적으로 있으면은 사람이 후루룩 읽다 보면 그냥 자기가 늘 알고 있던 파인애플로 읽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종류의 테스트 인터넷에 떠도는 거 이렇게 해보신 적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워낙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 눈에 형식이 태도가 되었을 때라고 글씨가 보여도 제대로 못 읽고 그냥 막 섞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럴만하다는 자기 변명처럼 이 문장이 얼마나 패러디가 많이 되냐 하면 이거 보세요. 이 책은 최근에 나온 한국 저자가 쓴 책인데 태도가 작품이 되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네, 요것을 인용한 버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기왕 이 책을 꺼낸 김에 박보나 작가의 태도가 작품이 되었을 때라는 책은요. 현대미술, 특히 개념미술 쪽의 작가들의 전시나 작업을 말랑한 에세이적인 글로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볍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글들은 논문 위주예요. 그래서 막 각주가 달려있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어렵고, 그런데 그냥 여러 작가들에 대해서 조금 편안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직접 하셨던 일이에요. 제가 2주차 수업을 숙제를 내드렸더니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조사를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빌비올라를 쓰고 어떤 사람은 타시다딘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작가에 대해서 자기가 알게 되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썼던 그런 것처럼 몇몇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해석해서 자기 나름 기준으로 쓴 리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읽기가 정말 수월합니다. 이거는 한국말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냥 좀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 편안하게 읽으면서도 그 작가한테서 중요한 핵심 부분들은 딱딱 잘 집어넣고 있어서요. 저희 수업에 너무 지쳐서 나는 조금 더 감성적으로 현대미술을 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추천할 수도 있는 책이에요. 이런 종류로 추천할 만한 책은 이거 한 권이 아니고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좋아요. 네. 여기 아티스트가 있다라는 이 글은 문장은 진짜 더 좋아요. 네. 이분은 미술 전공이 아니고 기자 생활하시고 이렇게 문학 쪽 전공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딱 이건 8명만 다루고 있는데 정말 문장에 감동을 하게 되는 글을 잘 쓴다는 게 이거구나. 작가에 대해서 글 썼는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안희경 저자가 쓴 여기 아티스트가 있다도 있고 요런 종류의 책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네이버 블로그만으로는 부족하고 딱딱한 미술사 책은 재미가 없어 못 보겠다 할 때 추천드릴 만한 그런 책 종류가 있거든요. 더 원하시면 더 많이 나중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런 걸 수업에서 할 수도 있긴 해요.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그냥 한 주에 한 명씩 학생분들 발표시키면 되게 저는 날로 먹고 너무 좋긴 한데 사실 저건 독학으로도 돼요. 그냥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혼자서는 읽을 의욕도 전혀 안 생기고 혼자 읽어서는 뭐가 뭔지 모를 글을 등록금 많이 냈으니까 수업 시간에 힘들게 꾸역꾸역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수업과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은 되게 중요하죠. 네. 미대를 다니고 있지만 미술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하루하루에 더 와닿는 건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지고 작용한다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네. 어 헛소리를 하는 와중에 세탁기에서 물이 막 쏟아지고 있고 네. 자 벌써 네. 이 워밍업만 하다가 한 편이 다 지나갔네요. 2 편부터는 제대로 수업을 하겠습니다.